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에는 말이죠. 이 제동 걸린 전 대통령 사면 드러난 친문 본색, 친문, 대깨문들 있죠. 대깨문. 대깨문의 본색, 친문의 본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아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의 제동을 제동이 걸리기 전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기했습니다. 그 뭐냐면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 사면론을 갖다가 이쪽 박근혜 대통령 측이라든가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사면해달라고 요청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펌핑해가지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갖다가 끄집어내고 공론화를 시켰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민주당은 3일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어저께. 그 바로 직전에 대깨문들, 그 소위 친문 극성 강성 지층들 일어나가지고 이낙연이 나가라. 너 정치 그만해라. 은퇴해라. 추미애를 세워라. 대신은 세워라. 난리가 났습니다. 추미애 추자만 들어도 말이죠. 네.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최고위원을 열어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극소수 친문한테 밀려난 거죠.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 또 이랬습니다. 아니 당사자들의 반성이 누가 사면해달라고 그랬나요? 그분들은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반성 죽어도 안 할 사람들입니다. 아니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죽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오랜 동안 감옥에 갈 정도로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분들은 국민의 공감대, 국민들은 이미 왜 사면을 안 하느냐.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어디다가 그렇게 집어넣어 놓을 수가 있느냐. 전직 대통령을. 이제 모든 걸 진실을 다 많이 알게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당사자들은 반성이요? 당사자들이 무슨 반성을 해야 됩니까?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하고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고위원을 열어가지고 참 뻔뻔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누가 사면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이 대표도 뭐라고 했냐면 또 말을 바꿨습니다. 사과가 전제돼야 사면을 건의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라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참 이 양반도 그러니까 대깨문한테 휘청휘청하죠. 에? 그렇게 대선 주자이자 당 대표가 한마디 딱 그걸 공론화를 시킨 그것 가지고도 그냥 찔끔해가지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허약한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막무가내 추미애를 갖다가 막무가내로 윤 총장을 공격하고 가학했던 그 추미애를 대통령 후보로 그 자리로 오자 대선 후보로 만들자 등등 얘기들이 대깨문들 강성 지지층에서 나왔습니다.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사면을 건의하겠다던 처음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이낙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전 대통령들에게 반성하라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전 대통령들에게 지금 전 대통령들은요 정치 보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치 보복입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지금 그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치 보복입니다. 정치 보복을 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반성하라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사면 누가 꺼냈습니까? 누가 사면해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인도적인 그것도 아니고 이낙연의 꼼수. 선거 때가 오니까 이 돌아선 이 민심을 어떻게 달래볼까 해서 선거에 공학적으로 한번 이겨볼까.
이걸 카드로 쓴 걸 쓰려고 하다가 그냥 탈커덕 이 강성 친문한테 걸려드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지금 반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거공장, 국정조작, 불법을 저지른 정권 사람들 아닙니까? 당원들이 들끓는 반대, 또 지지층, 강성 친문들의 정말 들끓는 반대,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물러섰죠. 이낙연이가 물러섰죠. 대통령은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하게 쳐다보고 있고요. 원래 침묵은 금이다니까요. 이 당원 게시판과 친문 지지자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진 건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낙연 지지를 철회한다는 정도가 아니죠. 추미애 대신 추미애다까지 나올 정도의 글이 도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카페, 뭐 친문 카페, 무슨 뭐 친문 뭐 사이트 뭐 온 군데서 온라인상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자도 수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친문 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 팬들입니다. 또 다른 의원은 촛불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껐떡하면 촛불입니다. 자, 국민은 촛불? 이분들은 촛불을 하지만 국민들은 횃불을 들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횃불을 갖고 있습니다. 횃불. 촛불이 아닙니다. 촛불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니. 촛불 국민 뭐 여기 뭐 특등 국민입니까? 예? 어떤 의원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친일과 독재의 세력들을 쉽게 용서하면은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누가 민주주의 파괴하고 있습니까? 이자들이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데 친일과 독재의 세력들을 쉽게 용서한다면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누가 파괴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느낄 때는 대통령이 이제 사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 정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치 상황이 사면을 하지 안 되면 안 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며칠 이제 이런 사면 소동, 그 진성 소위 말해서 대깨문들, 친문들 소동을 통해서 극렬 지지층들, 탁 한번 얘기하면 또 말 듣겠죠. 민주당 민낯이 아주 그냥 이번에 아주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다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그냥 이낙연이가 여실히 드러내서 이낙연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난 그분한테 뭐 이렇게 동정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저렇게 친문 강성에게 당하고 나는 그런 모습을 딱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참 어쩌면 저러면서까지 에이 당대표 그냥 딱 그냥 독립선언을 하고 그냥 확 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다음 기회를 본다 하고 그냥 각오를 하고 탁 나섰으면은 싶더만은 그거는 저의 생각이고 또 코를 넉자 빼고 뒤로 물러서는 그 이낙연 씨를 보니까 참으로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러면서 정치를 할까? 이 문 대통령 극렬 지지층에 영합하며 독선과 정직성의 수위를 갈수록 높여왔을 뿐입니다. 소위 그 나름대로의 정직성, 자기가 갖고 있는 정직성, 독선과 또 그가 주장하는 아주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표현하면서 침묵으로서 웃으면서 잘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문 대통령이 극렬 지지층에게 마음에 들었길래 자기의 독선,
그 다음에 딱 굳은 마음, 이런 수위를 갖다가 계속 높여와서 거의 카리스마를 형성할 정도로 말이죠. 이번에 추미애 윤석열 총장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중에 윤석열 총장, 죄 없는 윤석열 총장을 2개월 정직시키는데 사인을 한 분이 대통령 아닙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추미애는 대통령이 하락했다 합니다.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보십시오. 정직 그거 나 대통령한테 다 보고했다. 그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추미애 틀림없이 나옵니다. 회고록을 발간하든지 그 당시 자기의 모면을 하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은요, 했든 안 했든 간에 최고 책임자로서 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되니까요. 강요들에 대한 그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이 틀림없이 2월달, 3월달 안으로 사면을 2월달 안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1절을 기회로 해서 할 수밖에 없죠. 또 한간에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명숙을 사면을 해주려면, 마지막 기회인데 사면을 해주려면 전직 대통령들을 안 하고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이 본격화하면 사면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제3구심에서는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거는 누가 하느냐? 김명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지지층의 눈치만 보면은 정치 정상화는 영원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깨문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 청산의 기본 조건은 무엇이냐? 대통령이 소신 있게 딱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민주당 이 정권은 또 소수지층 눈치만 보는 이 소위 민주당의 정치는 정상화가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요원합니다. 네. 이번에 대깨문의 실체, 친문의 본색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실히 보았습니다. 민주당 여권의 당대표가 공론화시킨 말까지 그냥 훌러덩 혼을 내고 너 들어가, 나가, 너 탈당해, 너 정치 그만해, 추미애 우리가 데려올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데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이낙연 그 대표도 가슴은 무척 아팠을 겁니다. 뭔가 이낙연 대표가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꺾어버렸으니. 그래도 이낙연 씨는 그래도 서울법대 나오고 대언론기관 동아일보에서 몇십 년을 있어 부장까지 한 그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기자하고 전남도지사하고 총리까지 하고 그 다음에 대권을 바라보러 여기까지 갔는데 이렇게 대깨문들한테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자기를 보고 얼마나 자기 자괴감을 느꼈을까요? 저 같으면 당장 선언합니다. 딱 정치 선언합니다. 자, 소신대로 가겠습니다. 딱 하고 이제 남들에게 이 대깨문들 친문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내가 오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가겠다 하고 선언하면 제 양반은 지지율이 그냥 갑자기 민주당 지지율 1위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암흑시대입니다. 제가 항상 지금은 광풍이 부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죠. 광풍의 시대다. 광풍이 불고 있다. 이 말을 한동훈 검사장이 했는데 이 정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이제 옥죄였던 걸 풀겠다고 어저께 기사가 떴습니다. 그렇죠. 이미 검사장을 나갔어야 될
이 지검장, 지방검찰청장으로 나갔어야 될 사람이 그냥 8개월 만에 추미애에 의해서 자,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용인으로, 용인에서 진천으로 이렇게 전출을 다녀야만 했던 이 비운, 그리고 아래 부장검사한테 공중부양을 받으면서 수모를 겪어야 했던 그 한동훈 검사장. 광풍이 부는 시대라고 지난 7월 23일인가 한번 그가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광풍이 아직도 불고 있습니다. 광풍. 그러나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저는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하는 그 말을 가장 믿고 있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내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움트는 대한민국, 바로 순수한 태극기가 펄럭이고 애국가가 펼쳐지는 힘있는 성장 대한민국, 그것을 저는 열망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셨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